지난번까지 취소 소송을 마무리했죠. 이제는 이제 무이동 확인 소송, 부작위 확인 소송 그 두 가지 항고 소송이 남았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 이러면 이제 주관적 쟁송이 끝나죠. 그 다음 객관적 쟁송이라고 하는 이제 민중 소송, 기관 소송, 이렇게 하면은 총론이 드디어 마무리되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행정기본법에 관한 거를 마지막 강의에서 추가적인 보충 자료를 통해서 정리하고 완전히 총론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무이동 확인 소송 이전에 그 취소 소송에서 대부분의 우리가 요건을 받고 어떤 제도가 무이동 확인 소송, 부작위 확인 소송에 준용되느냐 아니냐 이런 것도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거의 다뤘거든요. 그래서 그 밖의 소송에는 취소 소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런 거 정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 무효 등 확인 소송이니까 무효 등이니까 이게 복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심판에서도 봤지만 무효 등일 때 유무에서 유효 무효 있죠. 그 다음에 존부 이래서 존재 부존재, 그 다음에 실효, 이 5가지 포함하는 거죠.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인데 이 기본적인 그 소송 종류는 최하급 난도예요. 5개가 있다는 거고, 처분 변경 확인 소송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최하급 난도입니다. 그 다음 무효 선언을 구하는 게 취소 소송 제기도 허용하는 입장인데, 다만 어찌됐든 무효 선언을 구하긴 하지만 그 소송 종류가 취소 소송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전치 절차, 제소기한 제한 이와 같이 취소 소송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고, 제도적 취지인데 일단 이론적으로는 무효는 공정력이나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장은 할 수 있는데 그 주장이 엇갈릴 때 문제죠. 국민은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이나 조세부가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멋대로 취소할 수는 없지만, 근데 행정청이 이게 뭐가 무효냐, 유효다라고 그 주장이 엇갈릴 때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준항고 소송, 이것도 알아둬야 되는 건데 최하급 난도입니다. 항고 소송인데 확인 소송적 성격 이런 것도 같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적용 복귀에 관한 거 이미 다 봤죠. 이거 복습하는 거죠. 소송물은 그 처분 등 그 취소 소송의 경우는 위법성 일반이었죠, 그죠? 여기는 무효성, 유효성, 존재, 부존재, 실효가 되는 거고, 판례도 마찬가지죠. 부존재 확인은 조세채물 부존재 확인이 결국은 동호 반복 같지만, 그 다음에 취소가 똑같은 건 다 넘어갑니다. 당사자에 관한 게 특별한 논의가 있죠. 원교적격에 관해서 처분 등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문장은 똑같아요.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법 12조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겠죠. 그 법률상 이익이라고 똑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똑같다라는 게 통설이었고, 판례는 다르다라는 거였는데 판례가 전원합의체로 판례를 변경하면서 판례도 이제 갖게 됐거든요. 이 법적 보호이익설 이게 2-302에서 인용했던 건데 취소가 똑같이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독일과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행정소송법상 무이동 확인 소송의 경우 보충성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충성이라는 용어도 꽤 많이 봤죠. 최후수단성 이런 것도 다른 실효적인 권리구조 수단이 있으면 그거를 활용하고, 그게 없을 때 최후에 인정하겠다. 이게 보충성이잖아요. 그 직접 강제랑 즉시 강제에서 보충성 요건 우리가 배웠죠. 근데 그와 같은 명문 규정이 없다라는 거고, 행정소송은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적인 데 특선 취급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소송제도로, 민사소송은 순수한 사익 상호 간의 분쟁 조정이지만 우리는 피고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이제 공익의 대변자로 활동하게 되죠. 그래서 민사소송과는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이익론이 그대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즉시 확정 이익설은 말 그대로 즉시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된 이익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하고 똑같이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 판결을 받는 게 필요하고, 또한 적절한 때와 같은 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으로 보는 견해인데, 다른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소송이 불가능할 때만 허용된다는 확인 소송의 보충성을 논거로 하는데, 좀 전에 봤지만 독일과 일본은 명문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판례도 이제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통설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보호이익서를 취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이건 문장이 길지만 이 출제가 엄청 많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그래서 길지만 한번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보는 거고, 시험에 난무하는 거는 이제 그 진하게 강조한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는 건데, 자, 행정소송은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등을, 이게 대상이죠. 취소 변경하거나 이게 취소소송이고,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게 무효 등 확인소송이죠.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권리구제 수단이라는 본질은 같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행위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의 기능을 달리한다. 학설이 강조했던 논고를 판례에 반영하고 있죠. 또 행정소송법에는 무효확인 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처분 등을 취한 확정 판결의 기성력 및 그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30조를 무효확인 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간접관계에 관한 거 봤죠. 그죠? 무효확인 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무효확인 소송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일부 입법례, 독일하고 일본 봤죠? 그와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한 명시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 권익구제 확대와 같은 행정소송의 기능을 종합해보면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 소송에 보충성이 요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서 감이 상당하다. 이게 이제 옛날 판례를 파기하고 변경한 거거든요. 그 이하는 재확인한 거고, 무효확인에 관한 사례는 일부는 그 취소소송에서 봤죠.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실무에도 취소소송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당초에 주택 재건축 사업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 이건 조합 설립이기 때문에 그 행정 주체로서 지위를 만들어주는 설권행위로 특허에 해당한다 그랬죠. 인가라는 표현이지만 인가가 아니라 특허에 해당한다. 무효확인 소송 개수 중에 새로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이루어졌지만 당초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이렇게 소멸되었으니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게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거 소이익이 있다. 해석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추진의 구성 승인 처분. 이건 말 그대로 조합 설립 전 단계에서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위원회 구성에 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종국적인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이루어지면 얘를 다툴 이익이 없다는 것도 당연할 건데, 왜냐하면 여기 논거가 잘 나와 있어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 구성 승인 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이다.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인가라는 얘기지. 인가. 조합 설립이라는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 처분에 해당하지만 그 법률 요건이나 요구가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그것과는 다른 독립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논점도 알아둬야 돼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 확인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이미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 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그 직접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다툼으로써 저지해야 되는 거지, 이건 목적 달성이 이제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중간적인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전고시 효력 발생 후에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항의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거는 뭐 취소소송에도 봤었죠. 이게 단체법적 공익적 성격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이 이전고시가 그 재개발 재건축하고 그 효가 발생하는 게 이전고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거든요. 그 이전고시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단체법적 성격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취소에 다 봤던 거. 일부만 불리하거나 이게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취소 무효항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단체법적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이 사건이죠. 일대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유지됨으로써 주민들인 원구들이 가지는 주거 및 생활환경상 이익은 그 지역의 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일 뿐이지 그 근거법규나 관계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대부분은 환경상의 그 경관 이런 거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죠. 취소소송에도 봤지만. 그 다음에 뭐 똑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네. 뭐 이렇게 중복해서 지나갔네. 구성 승인에 관한 거 좀 전에 봤고. 갑 주식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먹는 샘물에 관하여 협약기간 자동연장 조항. 제주특별자치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어젠가 국회에서 의결됐죠. 아직 공포는 안 됐는데 강원특별자치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특별자치단체 3개가 됐죠. 제일 먼저 된 게 제주특별자치도, 그 다음에가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아직 효력 발생 안 됐지만 강원특별자치도. 근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은 230 몇 개 조문이나 돼요. 근데 요번에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여기는 19개인가 20 몇 개인가 조항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냥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입법이라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오늘이 마침 강의하고 있는 오늘이 지방선거일인데 저는 지난번에 금요일날 사전투표를 해가지고 오늘은 막 안 했는데 동사무소 출근하기 위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2시 현재 투표율이 40% 가까스로 넘었더라고요. 지난번 지방선거보다 6.1%인가 2%인가 낮다. 그래가지고 50%도 안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조직력이 강한 후보가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조직력이 강한 그 후보가, 조직을 유지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돈 많은 후보가 선거에 유리해지는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는 희망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돈 많은 자들이 다 장악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이 자발적인 투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강의 찍는 거 뭐 편집해서 내일쯤 올릴 거라 내일이면 선거는 끝나겠지만, 하여튼 제 강의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투표를 다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안 한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 선거부터라도 이 투표, 이거는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한 거예요. 물론 정치적 의무죠. 법적 권리는 법적 권리죠. 헌법적 권리.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데, 투표 의무는, 이거는 법적 의무는 아니죠. 그걸 뭐 형사처벌한다든가 그런 나라도 있어요. 벌금형 때리고 그 호주가 그렇죠. 호주하고 캐나다가 거기에서 투표율이 98%인가 이 정도예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변태적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 투표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치적, 도의적 의무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제주특별자치도 때문에 했는데, 물론 이제 그 효력 발생 공포하고 나서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시험까지도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강원 특별자치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는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시험과 관계없더라도. 자, 먹는 샘물에 관해 협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이 포함된 판매 협약을 체결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공사 설치조례를 개정 공포하면서 먹는 샘물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은 일반 입찰에 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종전 먹는 샘물 국내 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 샘물 국내 판매 사업자로 본다는 내용의 부칙조항을 둠에 따라 개발공사가 협약 해지 통제를 하자 갑이사가 부칙조항이 무효하기를 구하는데, 이거 없다고 부정했죠. 먹는 샘물 판매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했다면 지위 상실의 원인이 부칙조항에 의한 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유가 협약기간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협약기간이 일정 시점 이후까지 자동 연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이기 때문에 부칙과 무관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칙에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어차피 목적 달성이 안 된다. 그래서 얻고자 하는 걸 얻었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이게 협의서에 부정된다는 거는 취소 소송에서 우리가 많이 훈련을 했잖아요. 그죠? 자, 뭐 나머지 다 다뤘던 거고 넘어갑니다. 자, 소송의 심리에 가는 게 이제 입증 책임 400, 그 전에 보충 자료 잠깐 볼까요? 근데 이거는 괜히 넣었어요. 이거는 저기예요. 이해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민사 소송이거든요. 판례번호도 2018 다 241458인데 이거는 그 민사 소송이 이렇게 확인의 이익을 요한다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 놓은 거지. 이거 외우라고 놓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데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 확인이 그 이익이 인정되려면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과거의 것도 안 된다. 뭐 이런 게 민사 판례가 나오는 건데 현존하는 위헌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헌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따라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즉시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즉시 확정의 이익, 이게 소수설했잖아요. 또 그게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 입증 책임에 관한 게 완전 달라요. 우리 취소소송에는 각자에게 위한 요건 각자 입증하라. 법률 요건에 따라 분배되는 법률 요건 분리설 했잖아요. 근데 무효라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원고가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학설하고 다른 점이에요. 학설은 달리 다를 이유가 뭐 있냐. 똑같다고 보는데 판례는 원고 부책설. 그러니까 이게 출제가 많이 됐죠. 성결 문제 심리 가능하다. 이거는 행정소송법에 명문 규정까지 있죠. 그 다음 판결의 종류인데 뭐 사정 판결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점은 심리 결과 처벌의 위법 정도가 취소에 불과하다. 그러면 어때요? 취소송의 요건 충족하면은 무효가 아니면 당연 무효가 아니면 취소 판결이라도 내려주거든요. 근데 취소송의 요건을 흥결하면 그 단순 기각 판결을 내려요. 각각 판결을 내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무효확인 소송에는 제소기간에 제한 규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각하는 아니에요. 그냥 무효가 아니면 이제 패소 판결이 기각 판결을 내는 거.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 판례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처분에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자,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됐던 판례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 취소 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한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라는 거예요. 사정 판결은 인정이 안 되죠. 판례. 학설도 마찬가지고 그 판단 기준시가 처분시라는 건 똑같아요. 근데 판결의 효력에도 간접 강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 확인 판결인데 이건 준항고라 그랬죠. 그래서 그 형성력의 제3자유 이거는 똑같아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은 비록 형식상 확인 판결이라 해도 확인 판결의 효력은 취소 판결의 경우와 같이 소송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미친다. 알아둬야 될 거고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에는 재처분 의무가 인정될 뿐이지 강적 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준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작위 확인 소송은 말 그대로 부작위, 이게 쉽게 말하면 무응답이에요. 아무 응답이 없는 거. 이게 위법이라고 확인하는 소송이죠. 제도적 의미는 원래 이거 정통은 의무행 소송, 독일처럼 영미는 직무집행 명령 소송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의무행 소송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소극적이고 우회적인 부작위 확인 소송만 인정하고 있다는 거. 권력분립적 고려, 뭐 사법부의 부당 경감, 사법 자제적 고려 등을 감안한 거라고 하는데 이건 후진적인 제도입니다. 의무 이행 소송이 정도입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판례를 보면서 얘는 확인 소송이죠. 확인 소송.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성이 소송물이고 단순 결론 알아두고 적용법규 이거
다 알아둬야 되는데 개념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게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제소기한 제한 중에서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정한 제소기한 제한 이거는 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근데 부작위는 처분이 없는 거니까 처분을 전제로 한 게 이게 적용이 안 되죠. 처분이 없으니까 처분 변경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도 안 되고 정지시킬 대상이 없으니까 집행정지 결정도 안 되고 또 사정 판결이 안 되니까 그 피고의 소송 비용 부담에 관한 특칙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개념에서 끌어낼 수 있는 몇 개 있죠. 부작위가 이제 가장 핵심이죠. 그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이 신청에 관해서 단순한 사실상 신청만 있으면 되느냐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까지 있어야 되느냐 결론은 이미 알고 있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상당한 기간에 일정한 처분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돼. 법률상 의무가 없이 안 하는 거는 이거는 국어적 의미의 부작일지언정 법률용어로서 부작위는 아니거든요.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한 신청만이 아니라 권리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 상당 기간 내 처분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아니하는 거. 그래서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적법한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이 한정된다는 적법 신청설이 다수설이자 판례거든요. 그 권리와 무관하게 그냥 현실적으로 신청한 자면 다 포함된다라는 견해의 소수설이에요. 신청권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것도 포함하죠. 근데 대법원은 이 분류도 여러 번 출제됐어요. 원고적격과 대상적격 양쪽의 문제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위 요건에 관한 건데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 행위는 처분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거부 처분에서도 봤죠. 처분이나 부작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려면 처분 등의 거부나 처분 등의 부작위여야 된다라는 거. 행정행위를 해줄 걸 신청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신청을 했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해 그러한 행정행위를 해줄 걸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이죠. 미시 아니라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 처분한 경우에는 자 양다리 걸치게 나오죠.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 대상이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분리 문제도 여러 번 출제됐던 거고. 국회의원이 대통령 및 외교부 장관의 특임 공관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그 임명과정이나 지휘변경 등에 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시적권 부정했는데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이신범이라는 자 이외 여러 명이 이신범 단독으로 했나? 내 기억이 헷갈리네. 외교부 장관에게 미합중국 주재재산 이용구는 얘는 전두환 정권 때부터 고위직을 했던 대표적인 그 황희정선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 정권에서 벼슬을 했던.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아니구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은 아니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가? 그래가지고 직을 계속 보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이라는 건데 권한 문제죠. 예무공무원법상 일반 국민이나 국회의원 등이 예무공무원의 임명권자에 대해 특임 공관장의 임명과정이나 지휘변경 등에 관해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법규상 신청권이 없다는 거죠. 그럼 조리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자 밑으로 가면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특임 공관장의 인사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신청권을 부여한 거라고 할 수 없어서 국회의원에게는 대통령 및 외교부 장관의 특임 공관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대사회직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는 아니 된다는 요구를 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각가된 거죠. 지금 국무총리가 누구더라? 워낙 그 잡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어요. 이 작자도 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뭐 그 벼슬한 사람이라 그 인사청문회 통과가 좀 유리할 것 같아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얘는 공무원의 기본 자질이 없는 쓰레기 같은 놈이에요. 국가의 녹을 먹어가면서 남들이 일반 국민이 경험하지 못한 특수한 경험을 하고
국가 기밀까지 다뤄본 사람이 그 매판 변호사 그 집합소라고 하는 김앤장 완전히 그 법학 전공자들에게는 일부 쓰레기들에게 선망의 그 법무법인일지 몰라도 제대로 배운 사람은 거기는 나라를 팔아먹는 짓도 서슴지 않는 매판 변호사들의 집합소라고 밖에 평가되지 않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국가 기밀과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아 처먹으면서 쌓은 특수한 경험을 갖다가 나라를 팔고 그런 데 지식을 빌려주고 몇십억을 벌었다. 이거는 공직자 자질이 없는 거예요. 공직자는 특히 그 하위직은 상관없어요. 근데 딜레마죠. 하위직은 뭐 그런데 낙하산으로 뭐 영입돼서 가거나 이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현실적인 딜레마인데, 아니 장관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연봉만 갖고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어떤 그 기획재정부장과 후자 인사청문회에서 그럼 뭐 손가락을 빨고 있으란 말이냐? 취업제한 다 해버리면? 그래요? 손가락만 빨아요? 연금만 해도 지금 최고가 880몇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하는 재산이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몇십억 재산이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1,000만 원 갖고 연금이 나오는데 손가락을 빨아요? 800만 원, 1,000만 원이면 손가락 빨 수밖에 없는 작은 돈인가, 이거? 그럼 지금 현직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럼 발가락 빨아야 되나? 씨발, 손가락 빨 정도 돈도 안 되는데? 그거는 진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놈들은 공직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장관 이상의 그 고위직을 맡으면 안 돼요. 그 쓰레 같은 놈들이. 그동안에 국가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은퇴한 후에는 국가 국민을 위해서 재능 기부를 한다. 이런 게 바람직한 모습이죠. 대법관 한 놈이 그래 그 돈 몇억 수십년 받아 처먹으려고 그거 개업하는 놈들 봐요. 얼마나 그 추잡스러워요. 진짜 뭐 자기 모교에 가가지고 후진을 양성한다든가 이런 공익법인에 활동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이게 귀감이 되는 거고, 외국의 뭐 미국의 대법관이 그래 그 수입료 몇억 처먹으려고 그 자영업자로 그 변호사 개업하는 미친놈 봤어요? 물론 거기는 이제 대법관 같은 경우 종신직이긴 하지만 그 우리나라 참 추잡스러운 거예요. 지금 국무총리가 누구더라?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어쨌든 이용구나 지금 청년아 이런 것들 보면 참 인생이 서글퍼요. 그 개싸구리 같은 놈들. 하여튼 여러분들 7급 공무원들, 그리고 이 중에 또 변호사 그 시험 준비하는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들 영혼을 팔지 마세요. 당당하게 살아가. 지금 먹고 사는데 그 힘든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 정의로운 법관, 판사, 검사 이거 생계도 되면서 명예도 없고, 그죠? 좋은 일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추잡스러운 공무원은 되지 마세요. 4급 공무원이 당의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급 승진 대상자로 결정되고 임명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까지 했다. 이러면 이제 기대권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가 그 거부처분에 관해서도 봤었잖아요. 실소소송에서 기대권이 있는 경우 조리상 실적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나 한번 익혀놓으면 무의확인 소송도 다 논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의 경과죠. 이건 뭐 합리적 기간이라 해결적으로 말할 수가 없죠. 그 사무에 따라 다를 때는 있는데, 법령의 처리 기간이 규정된 경우 판례는 훈시 규정이요. 훈시 규정은 의무적인 게 아니라 그냥 가능하면 지켜라, 안 지켜도 그만이다 이거예요. 대부분 그 판결 내리는데 며칠 이내에 뭐 판결 선고해야 된다 이런 것들 대부분 다 훈시 규정이라고 해석합니다. 2-345에서 인용했죠, 이것도. 그래서 가능한 한 조속히 그 승인 사무를 처리하도록 정한 훈시 규정에 불과할 뿐이지 강행 규정이나 효력 규정이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안 지켜도 위법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다 이해 똑같다. 그 다음 의무가 있는데 안 해야 부작위라고 했죠. 이거 1-282에서 인용했던 거죠. 따라서 당사자 신청에 대해 처분할 건과 관해 재량이 맡겨진 경우는 의무가 없죠. 근데 재량이 영으로 수축될 때 이때는 의무가 있다는 거고. 공사 중지 명령, 이건 취소소송에도 나왔죠. 그 중지라는 말은 임시적인 거예요. 중지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를 전제로 한 거니까 조리상 해제, 즉 철회 신청권이 있다라는 거는
중지라는 국어 단어에서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인 사유, 그지? 중지 사유죠. 원인 사유가 소멸했다는 걸 두고 행정청에게 공사 중지 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례상 신청권이 있다라는 건 국어 단어 해석이죠. 그 다음 처분에 관한 거에 대해 처분이 아닌 거는 여기 또 각하되는 거죠. 그래서 국유 개간 토지 매각, 국유재산 매각 개부 이 말로 하면 사법관계죠. 그러면 이거는 뭐 그 사법관계에 관한 처분이 아닌 거니까 부작위와 확인 소송 대상이 못 되니까 각하. 이것도 뭐 일편지식이죠. 그 다음에 검사가 압수 해제된 것을 가지고 압수물의 환부 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 통지도 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도 부작위와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의무와 무관하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부존재해야죠. 어쨌든 소극적이지만 그 신청을 배척하는 거부 처분은 부작위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부와 부작위의 의미에 관한 게 교과서적으로 잘 나와 있죠. 78내에.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거부처분이란 행정청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처분이라는 얘기죠. 적극 처분의 발급을 구하는 신청에 대해 그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얘는 어쨌든 의사표시가 있잖아요. 근데 부작위 확인 소송의 대상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에 대해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뭐 특별할 게 없어요. 뭐 그 꽃동네 사건이죠. 꽃동네 그 거부 처분에 대한 부작위 확인 소송은 부적법하다라는 거죠. 거부 처분은 취소 소송으로 가야죠. 그래서 거부와 부작위가 다르다라는 것만 알면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협의 소액에 가는 게 나오죠.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즉 변론 종료 시까지 행정청의 처분으로 처분이 났어요.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면 각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뭐 상고심에서도 소송 요건 충족이 안 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각하가 된다 그랬죠. 자, 근데 간주 거부에 관한 개념도 우리가 배웠죠. 법령이 정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거부한 것으로 의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거는 실질은 부작위지만 법적으로는 거부죠. 이 경우에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했으면서 실제로 처분이 행하지 않았으면 법적으로는 거부 처분이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취소소송 제기해야지 부작위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부작위에 대한 거는 거부 처분 취소 심판이나 취소는 안 되고 의무행 심판이나 부작위 확인 소송만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제소기간에 관한 것도 아까 얘기했죠. 개념상 처분을 전제로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건데, 자, 요 판례가 392에서 인용했던 건데 제소기간에 관한 건데,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그 행정소송법이 제소기간을 규정한 그 20조를 부작위 확인서에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 확인서를 제기해야 될 거다. 그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 그 기산점이 다르잖아요. 처분돼 있으면 안날 있음날이 아니라 재결서 정보는 송달 받은 날, 그죠? 그 기산점이 다른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이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소극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부작위 확인에서는 취소소송의 보충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부작위 확인 소송의 이러한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동일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건 좀 이따 보충자료로 종합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소송의 요건이 충족될 때 얘기예요.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해 부작위 확인 해소를 제기했으나 요 이하가 392에서 인용했죠. 그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봐 처분 취소 소송으로 서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다시 또 부작위 확인 해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이럴 때 그 소변경을 하거나 병합, 추가적 병합 이런 게 관련될 때는 그 취소 소송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얘만 제기할 때는 제소기간 제한 규정도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지만, 부작위 확인 해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이거는 취소소송 기준으로 처음에 제기한 그 처분 취소소송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 취소소송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거로 보니 상당하다. 그래서 종합정리했는데, 이게 무효확인소송, 부작위 확인소송 각각만 제기됐을 때는 취소소송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무효확인소송, 부작위 확인소송을 에다가 취소소송에 병합 제기한다든가,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 판결이라도 내려달라. 이 취소소송과 관련이 되는
순간은 취소 소송의 요건을 갖췄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무효사유가 취소에 그칠 경우 판결의 종류가 취소 소송 요건을 갖춘 경우는 취소 판결을 내려줘요.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무효하기를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이 만약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니까 취소 판결이라도 내려줘요. 무효하긴 판결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근데 요건을 못 갖추면 기각 판결이라 그랬죠. 왜냐면 이거는 무효하긴 소송에는 그 제소 요건, 제소 기간 뭐 제한과 같은 그 요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각각 판결이 아니라 기각 판결이라는 거 주의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취소송 소명 경도 요건을 충족시킬 때만 가능한 거고, 그다음 추가적 병합도 요건을 갖출 때만 허용하는 거죠. 요게 이제 3-382, 274하고도 관련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도 마찬가지예요. 부작위도 동일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 소송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거를 종합해 보면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해 부작위 확인 의사를 제기했지만 이제 또 착각을 했죠. 부작위라고 했다가 아무래도 소극적 처분, 이게 거부 처분을 얘기해요. 거부가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처분 취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했는데 이것도 아닐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또 확신이 없으니까 다시 부작위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작위 확인서가 취소소송 제기 요건인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이거 추가해서 해석해야 돼요. 그 처분 취소소송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 취소소송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하는 걸로 보니 상당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뭐 집행정지 이런 건 다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 심리에 관한 게 또 심리 범위에 관해서 특별한 논의가 있죠. 그 심리의 범위가 신청의 실체적 내용까지 미칠 수 있냐 안 된다라는 게 다수 판례예요. 절차적 심리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소송 명칭 그대로 부작위 응답하지 않은 게 위법이냐 아니냐만을 심리하는 데 그쳐야 되지. 그럼 응답하지 않은 게 위법이면 어떤 내용으로 응답해야 되느냐, 행정청이 해야 할 처분의 내용까지 심리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 이것까지 심리하면 결국 의무행 소송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니까 입법 취지에 안 맞는다라는 거고, 적극설은 그 재판 한 번을 끝내려면 처리 방향까지 제시해야 된다는 건데 판례도 절차적 심리설의 입장이죠. 이게 왜 간접적, 우회적 이 점잖은 표현을 쓰는데 저 같은 직선적 성격은 변태적 소송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게 한번 봐요. 일단 첫째 문장부터 판례. 부작위 확인에서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 기간 내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하거나 인용처분,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에 대해 법률상 응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입을 열게 하는 소송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통 내가 신청을 했는데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응답을 하니까 답답해 미치겠다. 그러니까 가부간에 인용하든 기각하든 거부하든 응답 좀 해라. 답답해 미치겠다. 이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주는 소송, 응답을 강요하는 소송, 이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나아가 인용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기속력 배웠죠?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어떤 처분을 하도록 강제한 다음, 그러니까 응답하도록 입을 열도록 강제한 다음에 그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일같이 의무행 소송이 인정되면은 영업허가 처분, 이게 통상 기속행위잖아요. 그럼 판사가 요건을 신청했더니 허가 신청 요건을 충족했어요.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는 피고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원고에게 일반 음식적 영업을 허가하라. 허가할 때까지 지연배상금으로 매일 5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변태 소송은 어떤지 알아요? 응답을 아예 안 해버린, 법을 아는데 아주 나쁜 놈이 그 민원인은 나한테 찍혔어. 그래? 내가 응답하면 너를 도와주는 거다. 나는 응답을 안 해요. 아예 그냥 병가 뭐 연가 이지랄 해가지고 응답을 안 합니다. 피해 다니면서. 그러면 이제 부작위부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냥 뭐 항소 상고해서 끝까지 몇 년을 끌어버린 다음에 어때요? 보직도 안 받고요. 진급도 안 합니다. 과장님 저 금평 좁혀주지 마세요. 저는 이 소송을 갖다가 앞으로 향후 십몇 년을 끌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급해서도 안 되고 보직이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무응답이 위법이라는 확인 판결을 받았어요. 기성력에 따른 게 어떤 내용이 입을 열어야 돼요. 그럼 벌써 3번 재판했죠. 그럼 거부한다. 이러면 거부청은 취소소송에서 또 1, 2, 3심. 그럼 기성력에 따라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다른 그럴듯한 이유로 다른 사유로 다시 동일한 거부처분을 하면 다시 1, 2, 3심. 또다시 기성력에 따라 다른 사유로 또 거부하면 1, 2, 3심. 재판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못된 놈 농간질하려고 작정하면 예를 들어 스티브 사건이 있죠. 저거 절차 하자로 대법원 판결까지 이겼는데 또 다른 이유로 거부했죠. 저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다른 이유로 또 거부하면 재판 또 해야 돼요. 나는 스티브 유 변론을 담당한 변호사가 진실을 말해줬는지 의심스러워요. 이거 재판 못 이긴다. 끝내. 행정청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유로 다시 거부가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의무이행 소송이 도입되지 않는 한 이건 끝내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현실을 말하면 이건 변태 소송이다. 교수님들은 점잖게 간접적 우회적 구제 수단이다 라고 하지만 농간질하려고 작정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법 판단에 기준시 특별한 게 있어요. 판결 시설이에요. 취소소송은 처분시법에 따라 한다 그랬죠. 248에 인용했고 그 다음에 판례도 마찬가지죠. 판결시나 구제변론 증명시나 물리적으로는 몰라도 법적으로는 구별을 안 한다 그랬죠. 생수통 쪼만한 거 사는 걸 깜빡해가지고 할 수 없이 냉장고에 있는 걸 들고 왔네. 그 다음에 판결의 종류인데 사장 판결은 취소소송에만 된다. 계속 봤죠. 그 다음 형성력이 부정된다라는 거 확인 판결인데 무이동 확인 판결에는 제3자유가 이제 준용됐죠. 그 다음 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이게 이제 심리의 범위하고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음의 내용인데 이게 바로 심리 범위와 관련되는데 절차적 심리서를 취하면 기속행위라 하더라도 취소소송일 때는 어떻게 기속행위의 경우는 인용 의무가 있다 그랬죠.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어떠한 내용이든 하여튼 인용할 수도 있지만 기각하고 니한테는 못해주고 다른 애한테는 해주겠다. 제3자에 대한 적극 처분을 하여튼 처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 심리서를 할 때는 특정한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되는데 간접강제 이거는 거부나 부작위 즉 이건 음행소송에 규정될 건데 음행소송 규정 안 하는 대신에 거부, 처분, 취소소송, 부작위부 확인소송 여기에 간접강제 규정이 편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원래 형성소송과 확인소송의 성질에 맞지 않는 거지만 이렇게 해서 항고소송을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합시다.